제가 마약을 얻으려고 한다. 그럼 저 오늘 당장 뭐 마약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1시간? 1시간이요? 얼마면 돼요? 일회투약량으로부터 하는 기준으로 작긴 해요. 우리 10대 친구들이나 20대 초반 그런 어린 사람들이 이거 한 거 좋은 거야. 기분 좋아지는 거야. 우리하고 같이 놀려면 한번 해봐도 돼. 야, 한번 해보고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이 학생들이 마약을 구매할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마약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아주 심각한 문제인 마약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얘기 가장 생생하게 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박남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부터 먼저 네네. 부탁드릴게요. 예. 경찰은 29년 정도 네. 했고요. 마약 수사는 2018년부터 서울청 마약수사대 팀장으로. 유퀴즈에 예전에 나오셨던 게 이제 네네.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방송을 요새는 많이 안 하셨어요. 섭외는 왔었는데 수사에 좀 집중하려고 요즘은 안 했습니다. 우리 정유미 기자님께서 예.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 제가 한번.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방송을 안 하시는 대신에 또 학교에서 특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굳이 그거를 교육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계상으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수능을 보고 수능 발표하고 나서 이제 약간 그 공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학생이 되면 그 자유를 만끽하고 할 시기에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강의 요청이 와서 이제 제가 그걸 흔쾌히 가서 했습니다. 어때요? 학생들 반응이 좀. 우리 친구들이 뭐냐면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마약 김밥 뭐 이런 마약 거. 김밥, 마약 베개도 그렇지만 TV에 보면 마약 소재로 영화도 나오고 네. 드라마도 나오고 또 거기에 보면 의외로 마약 사범이 멋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형사들도 나오고 하니까 마약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실제 제가 수사를 하면서 보면 우리 10대 친구들이나 20대 초반 그런 어린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에 아니면 이 무리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 마약인데 할래 하면 안 해요. 이거 한 거 좋은 거야. 기분 좋아지는 거야. 네. 이거 하면 살 빠져. 아. 우리하고 같이 놀려면 한번 해봐도 돼. 야, 네네. 한번 해보고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약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 먹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마약을 얻으려고 한다. 그럼 저 오늘 당장 뭐 마약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1시간? 1시간이요? 네네. 내가 차가 이거 기동력이 있으면 거래를 하고 네. 뭐 코인을 바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면 바로 좌표가 오니까 차가 있으면 좌표를 있는 대로 가서 찾아오면 되니까. 바로. 그리고 이제 내 지역을 알려주면 돼요. 내가 영등포 쪽인데 멀리는 못 간다. 근처에 좀 알려다오 하면 네, 근처에다 미리 숨겨놓은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마음 먹으면 1시간 안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마약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면 돼요? 얼마큼 사시려고? 아니, 아니, 뭐 얼마- 1회만 그러니까 얼마큼 사는지 알려야지 얼마인 줄 알지. 그러니까- 일회투약량이 보통 0.03g이에요. 0.03 필로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0.3g. 근데 보통 1g이면 0.1이면 3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1g이면 30번 할 수 넘게 하시는 있잖아요. 거죠. 네네. 네. 그런 정도가 얼마? 60만 원, 뭐 70만 원에 사기도 하고 소매가로 가면 100만 원에 사기도 하고. 근데 그건 또 많잖아요. 네. 보통 투약분이 일회투약량으로부터 10만 원 기준으로 작긴 해요. 아주 소매가로. 아예 비싸게 사는 소매가로. 네네네. 근데 보통은 한 뭐 6, 7만 원 정도. 그래서 아. 만약에 0.05 정도 15만 원. 암거래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겠죠. 좀 알면 좀 싸게 주고 모르면 비싸게 팔기도 하고 또 서로 경쟁해요. 파는 사람들도. 그래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 주기도 하고 또 필로폰 팔면서 대마도 좀 끼워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그 지위를 잃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실제 마약 사범을 많죠. 잡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관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면 좋은데 마약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잡으러 다녀야 되는 현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18년도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도 뭐 통계가 늘어나는 만큼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 네. 가장 큰 특징은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마약이 구하기 어려울 때는 마약을 하는 그 계층은 특화돼 있었어요. 뭐 조직폭력배나 뭐 어떤 유흥업소나 뭐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틀이 깨졌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틀이 깨지다 보니까 그 접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자가 좁지 않고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어. 제가 볼 때는 마약을 하는 어떤 이제 층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검거한 사람들 보면 뭐 의사도 있고 또 은행원도 있고, 아, 의사가 왜 마약을 하지? 본인이 처방하는 마약류를 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 마약, 필러폰이나 다른 것도 투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들이. 네네. 네. 지금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마약 사범이 늘어난 이유, 그러니까 배경으로 꼽히는 게 그 던지기 수법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기 수법도 예. 던지기 수법을 하기 전까지는 예.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있어야 누가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결고리가 뭐냐? 사람을 통하는 거냐? SNS를 통하는 거냐? 사람을 통하려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나 약 좀 필요한데, 아니 필로폰 필요한데 줄래? 그럼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돈 입금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던지기 수법이라는 것 자체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자는 얘기거든. 서로 연결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숨겨놓은 사람은 너 숨겨놓을 테니까 네가 찾아가되 너하고 나하고 모르자는 얘기거든. 근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SNS나 텔레그램이나 그런 데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또 그 사이에서 계좌를 통한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계좌 추적이 되니까 요즘에 또 통장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코인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입금이 되면 던지기를 해놓는 거죠. 결국은 팀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이 지금 마약이 이렇게 확 퍼지는데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네, SNS가 발달돼 있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가상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면 숨겨놓고 휴대폰으로 좌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표시해 놓으면 텔레그램 보내면 그걸 받아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돼 있고 이런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급속히 퍼진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한계가 있잖아요. 꼬리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알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죠. 내가 야한테 약을 샀다가 약을 잡히면 내가 잡히는데. 그렇지. 근데 보통 구매자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텔레그램을 하고 있고 가상 계좌를 보냈고 내 이름도 안 보내니까 그 다음에 던지기로 사니까 나를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있어요? 잡죠. 그러니까 많아지지. 다 잡아요 경찰은. 근데 예전에는 거의 이제 대면 거래였죠. 거래였잖아요. 그때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현장을 딱 포착해서 잡고 지금도 해요. 그거는 그거대로 있지만 비대면 거래는 근데 더 수사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은데. 어렵죠. 그 숨겨둔 장소에 가서 이제 CCTV도 확인하고 또 이동한 차량도 확인하고 또 통신 기록도 확인하고 다 해요. 수사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약 사범을 잡으면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를 하잖아요. 소변은 뭐 근래에 투약한 거, 모발은 머리 길이 따라서 지금 기자님 같은 경우는 한 20cm 되면 20개월 전까지 그래서 막 짧게 자르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머리 팍팍 밀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소변도 다 5일 지나고 모발도 막 짧게 자르고 그러면 못 잡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수사 기법, 진술이나 휴대폰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서로 주고받은 현장, CCTV나 그런 걸 다 체증을 해서 네. 기소할 수 있도록 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마약에 이제 손을 대는 연령대가 이제 낮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는 많이 나왔는데 팀장님 진짜 현장에서 그거 느끼세요? 20년도를 기억해요. 20년도를 기억하는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그때 처음으로 필로폰으로 잡혔어요. 중학교 2학년이요? 네, 어린 친구였는데 이렇게 보면 어리잖아요. 예.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또래를 마약 네, 사범으로 잡으신 네, 거구나. 놀랬고 실제 필로폰을 투약을 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로 21년도에는 미성년자를 많이 잡았어요. 10대. 많이요? 네, 뭐 많다고 해서 몇백만은 아니지만 네. 통계상으로도 지금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23년도 가장 많았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통계상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마약 사범도 많아지지만 그중에 10대 사범도 많아지고 많아지는. 있고 또 하나는 2024년도가 2만 3천 명 정도였잖아요. 네. 전체 마약 사범이. 예. 거기에서 10대 포함해서 20대, 30대가 63%? 도대체 이 학생들, 이 10대들은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는 언니를 따라갔어. 그 언니들하고 놀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아니면 아는 오빠들, 형하고. 근데 그 무리 중에서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그 보는 앞에서 마약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본인은 본능적으로 이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네. 그렇지만 이 무리 속에서 내가 같이 지내기 위해서 한 번만 해보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한 번 정도는 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한 번만 해보면 되지 뭐. 그리고 아니, 내 이 무리에서 놀고 안 하면 되죠. 안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거 하면 살 빠진다.
왜 살이 빠지냐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투약을 하고 한 6시간 정도 효과가 가요. 6시간 정도. 아, 그런 환각 상태가? 도파민이 열려서 기분이 아. 확, 예, 예. 저도 안 해봤지만 확 네. 달아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잠을 못 자요. 일단 이틀 동안. 음. 그게 세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식욕이 감퇴되고 식욕이 감퇴되면 살이 빠지죠. 부모가 아이들이 어떤 경우일 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실제 케이스가 있어요. 저게 실제 사례가 있어서 2011년도인가 고2 여학생의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사무실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학교를 안 가고 집을 나가면 한 2, 3일 있다 들어오는데 집에 오면 잠만 자요. 그러니까 이 엄마 생각에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애가 누구한텐가 혹시 마약 같은 걸 투약당하고 있지 않는가 싶다. 사안도 그렇고 너무 간절해서 제가 그러면 당장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딸이 집에 들어오면 연락을 다 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수상을 보내보겠다. 네. 그리고 실제 한 3, 4일 지나서 어머니 연락이 왔어요. 딸이 집에 왔다고, 자고 있다고. 그래서 수사관 수사를 보내셨어요? 보냈죠. 보내서 진짜 수사를 보내서 우리 자고 있는 친구를 얘기를 했어요. 마약수에서 왔는데 너 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 경찰서 우리 가볼래? 그랬더니 아, 네, 그럴게요. 해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이제 우리가 강제를 못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경우 동의를 받거든요. 네. 이미 제출 동의를 받아서 소변 검사, 모발 검사 할 수 있냐 잘 부드럽게. 근데 얘도 이제 알죠. 아, 내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알고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죄책감이 있으니까 얘가 순수하게 착한 애라 소변 검사 할게요 해서 했는데 필로폰 양성이 나왔어요. 아이고. 소변에서 필로폰의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 소변을 채취한 시점부터 5일 사이에 투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에 오기 전에 그렇게 필로폰 투약이 있었던 했다는 얘기죠.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다. 음. 금요일 날 어떤 금요일 날 소변을 채취해 마약이 성분이 나왔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중에 투약을 한 거예요. 양성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추궁 비슷하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친구가 얘기를 하죠.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필로폰을 투약을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죠. 우리가 같이 투약한 사람. 같이 투약한 사람? 이 친구는 돈이 없으니까 네. 이제 같이 투약한 거죠. 이 학생들이 마약을 구매할 돈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떻게 마약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언니가 있어. 사회 언니. 처음에 마약을 접하게 시켜준 언니. 이 친구도 이제 마약을 접하니까 마약을 하고 싶잖아요. 생각이 나니까. 네. 근데 내가 학생이 돈이 없잖아. 네. 돈이 없으니까 언니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저번에 했던 거 하고 싶다. 그럼 그 언니도 이제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줘요. 어. 네, 그래서 같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 사범 중에서는 내가 마약을 제공하고 또 그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